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요새 좀 자괴감이 심하고요. 요새 밖에 나가서 너 어디 다니냐 그럴 때 뭐 선관위 다닌다는 얘기를 차마 꺼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었다 하면은 과거에 이제 미리 했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족회사 아빠 찬스 논란, 저희 채널A가 이 선관위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단독 보도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런 특혜 채용 사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 목소리도 최근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공감을 더 잘하실 수밖에 없는 박성미 비서관님. 선관위 내부에 양심 있으면 사표 쓰고 나가라. 특혜 채용된, 그러니까 아파 찬스 쓰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가족과 친구 앞에 부끄러움 선량한 직원의 몫이냐. 이렇게 자기 사람 밀어주기가 공경을 하는데 자정이 가능하겠냐. 내부만에 최근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분명히 이제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이제 공공연하게 내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어떤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은 저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쟁의 영역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에서 자정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자체적인 어떤 개선 작업을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정말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든 외부인이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여러 방식으로 이번에 드러난 이 채용 비리의 전말을 밝혀서 전부 다 뿌리 뽑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선관위 직원들도 저렇게 좀 안타까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 양심이 있으면 본인들이 좀 사표를 쓰고 나가라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됐을 때 제대로 자정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다 잊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당사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중에 논란의 중심 인물은 바로 여기 보이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도 언뜻만 뭐 얘기하더라도 세자 논란, 아들 세자라고 불렀다. 혹은 선관위로 아들 월세 대신 내준 거 아니냐. 혹은 이른바 세컨폰 논란까지 갖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부장님, 네. 실제로 오늘 여당 윤리위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여당으로서도 자신의 어떤 당원의 이 비위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렇게 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직과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관위가 어떤 공직 후보자가 그 공직 후보자의 이 자녀를 특혜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예. 이걸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 제재를 할 것입니까? 예.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선관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거나 만약에 자정으로 안 된다라면 새로운 방법, 국회와 협의하든 아니면 이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서 제3의 길을 찾아서라도 이 국민적 의구심과 국민적 어떤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그 의혹을 해소해야만 이 선관위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요.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만 그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금 선관위가 받고 있는 여러 논란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고 스스로만으로 안 된다라면 정치권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저기 보니까요. 지금 이거는 당 차원의 정치권 안에이고 수사기관 얘기도 있던데 저희가 자막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제작진이 보니까 합의부 법원까지 배당을 했으니까 그러게 저 부분. 아예 이제 수사기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재판이 진행되고 합의부에 배당이 됐다라고 하니까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가장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또 채용 비리 아파 찬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사법적으로도 엄정한 또 처벌이 나와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선관위 내부에서도 자정작용 분명히 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말고도 외부적으로도 또 검토하고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사법 절차와 또 징계 절차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엄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선관위와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에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봄은 왔는데 아직 대한민국엔 12월의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날은 많이 풀렸지만 마음은 모두 다 차갑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줄타래 29번, 거부권 39번. 이거 좀 심하지 않냐요? 여야 할 것 없이. 예. 탄핵 비용을 세금 사용 금지시키면 탄핵 남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제안을 하셨어요? 선거 때 되면 휴가 가는 게 일하는 거냐? 선관위 따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핵 선거 날짜 계산은 머리 아프냐. 아직도 이 피청구인이나 뭐 당사자들에게 아직 연락이 안 간 것 보니까 다음 주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